안녕하세요. 사진작가 한승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색다른 포맷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포맷이라고 하면 보통 가로와 세로 포맷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로 사진이나 세로 사진. 근데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포맷들은 정사각형 또는 한쪽이 긴 파노라마 기능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로 사진, 이게 비중이 한 80% 이상이 되죠. 그리고 인물 사진이나 이제 식물이나 이런 좀 세워져 있는 음식을 찍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세로가 한 15%, 그 다음에 정방향과 파노라마가 한 5%였었는데 요즘에 SNS를 워낙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 촬영할 때부터 이 정방향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색다른 재미를 위해서 파노라마도 점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처음 촬영할 때부터 정방향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포맷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찍을 때부터 어떤 대상을 찍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조금 어렵다 이런 분들은 이런 가로 사진이나 세로로 먼저 촬영을 한 다음에 이런 포맷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위 말하면 자르기 틀. 네. 이걸 이용해서 자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동일한 대상을 원본이 만약에 이렇게 길게 가로로 길게 있다면 이걸 내가 비율에 맞춰서 3:2로 자를 수도 있고 4:3으로 자를 수도 있고 정사각형으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길게 이렇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진 자르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돼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 카메라의 메뉴 설정에서 퀄리티 또는 해상도 또는 화질이라고 불리는 애들을 가장 제일 높게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내가 사용하는 사진을 잘라서 쓸 거기 때문에 일부만을 사용해도 일부만 해도 그 양이 더 큰 걸 촬영을 해야 내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자르기를 할 때 또는 찍을 때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찍어야 되는 이런 한 장밖에 못 찍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일단 찍고 나서 이 사진 자르기 메뉴를 이용해서 하는데 보통 이 사진 자르기 메뉴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어떤 카메라든지 대부분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또는 자르기라고 옆에 써 있거나 아니면 크롭이라고 영어로 써 있는 카메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쭉한 사진을 윗부분만 잘라내거나 또는 아랫부분만 잘라내거나 해서 약간 정방향의 사진처럼 촬영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옆에가 이렇게 길게 있던 사진도 이렇게 딱 가운데 부분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한쪽으로 치우치게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한 결과를 바꿀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처음부터 정방향으로 쓰고 싶다면 정방향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냐, 이런 대상을 찍는다기보다는 사람을 기념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옆에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풍경에서 사진을 찍을 때 이 사람들을 안 나오게 하고 싶을 때 많이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하고요. 또는 요즘에 메뉴판이나 뭐 SNS에 올리거나 자기가 직접 만든 상품을 판매하시는 1인 판매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내가 필요한 제품의 디테일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정한 부분만 잘라서 상세컷이라고 하죠. 상세컷. 네. 상세컷을 위해서 이렇게 잘라서 사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방향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이즈의 사진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뒤에 보이는 이런 디테일까지도 다 선명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찍을 때 추가 팁은 아웃포커스 팁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뭐냐? 초점을 흐리게 해주는 기능인데 이걸 사용해주면 배경에 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흐리게도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인물 사진을 찍더라도 옛날 구형 카메라들 중에 필름 카메라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 정방향 필름을 사용하던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핫셀이라는 카메라는 그냥 네모난 상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도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고 찍는 것들이 대다수가 있었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촬영하는 이런 액세서리를 장착하면 그렇게도 촬영을 했는데 이 핫셀이라는 브랜드에서 가장 밀던 스타일이 이런 정방향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광고 사진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고요. 인물 사진 중에서도 약간 전시나 아니면 집에 DP를 하기에도 이 정방향 사진이 있다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사이즈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옆으로 뭐 누이거나 또는 대각선으로 약간 기울게 설치를 해놔도 한쪽의 긴 사진에 비해서 훨씬 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정방향 사진을 사용을 하는데 내가 정방향을 찍었다가 또는 내가 필요한 부분이 요만큼만 필요하다. 물론 자르기를 하셔서 비율을 2:3 또는 뭐 4:6 아니면 5:7 또는 8:10 이렇게 비율을 조절해서 촬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인화를 할 거다. 인화를 할 때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인화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 사진 인화하는 업체에다가 내가 보낼 때 미리 잘라서 보낸다면 그걸 더 정확하게 그 프린트를 해줘요. 다만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약에 이렇게 원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내가 프린트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잘라서 보낼 때 약간 여유를 5mm 이상의 여유를 줘서 업체에 보내는 게 좋습니다. 왜? 그곳에서 인화를 하다 보면 양쪽이 조금씩 다 잘려서 프린트되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르기를 할 때 또는 촬영을 할 때도 양쪽 여백이 최소한 5mm 정도 여유를 있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떨 때? 인화할 때 또는 프린트를 할 때는 가능하면 여백을 약간씩 여유를 더 주는 게 좋고요. 단순히 SNS에 업로드를 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쓸 거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 정말 타이트하게 촬영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파노라마. 네, 이 파노라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풍경을 전체적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풍경이 움직이지는 않죠. 내가 셔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쭉 움직이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첫 화면에 이런 네모 상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움직이면 이 네모 상자가 점점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를 빨리 움직이면 여기가 굉장히 흐릿하게 기록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경계 부분,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은 왜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넣어서 파노라마를 찍을 거라면 시작하는 부분에 최소한의 공간을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멈추는 건 언제 멈추느냐? 내가 멈추고 싶을 때 셔터 버튼을 누르면 풍경이 찍히다가 멈춥니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들을 쭉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방이나 이런 주택 또는 내가 있는 공간을 사람들에게 홍보 또는 판매하고 싶다. 이럴 때도 이 파노라마 기능을 이용하면 훨씬 더 원활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대를 써서 이 삼각대에 달려있는 손잡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360도를 돌려주는 게 좋은데 삼각대에 대한 수업을 혹시 보신 분들이 있다면 위에 부분에 연결하는 부분이 약간 볼로 되어 있는 볼헤드가 있고 손잡이가 3개 달려있는 3웨이 방식이 있는데 이런 파노라마나 아니면 타임랩스나 이런 움직이는 대상을 이용해서 영상과 비슷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3웨이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3웨이는 좌우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위아래만 조절을 할 수 있고
스윙만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대상을 찍을 때에는 가능하면 하나만 움직여서 촬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볼헤드는 뭐가 나쁘냐? 볼헤드는 옆에 잠겨져 있는 잠금 장치를 풀면 이게 좌우 위 아래로 다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파노라마 기능을 사용할 때는, 특히 삼각대를 사용할 때는 3웨이 방식의 손잡이가 달린 도구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색다른 포맷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색다른 포맷을 이용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색다른 포맷이다. 이건 뭐냐?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던 가로 사진이나 세로 사진과는 좀 다른, 또는 옆으로 넓거나 또는 아래로 넓거나 또는 옆에가 잘리는, 소위 말하는 정방향 또는 정방형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이 표처럼 옆으로 길게 나오는 이런 파노라마 사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언제 사용하느냐? 정방형 이 포맷은 인스타 또는 페이스북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파노라마는 언제 많이 사용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를 보거나 다양한 인물들을 보거나, 아니면 영화 어벤져스 이런 거 보면 캐릭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캐릭터들이 쭉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할 때, 이럴 때도 사용을 합니다. 아니 그냥 넓게 찍은 다음에 자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뭐가 나빠지느냐? 화질이 나빠집니다. 화질. 또는 해상도라고 하죠. 이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명하게 하나하나가 기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노라마 기능을 이용하면,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여백을 주고 시작을 해야 왜곡이 안 생기거든요. 이 왜곡이 없는 상태에서 찍기 시작해서 쭉 촬영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의 사람들이 다 고퀄의 사진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용량이 커요.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사진이 약간 왜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파노라마 기능을 이용할 때는 삼각대를 사용해 주시고, 위에 헤드는 3웨이 방식, 손잡이가 3개 달린 이 3웨이 방식을 사용해서 좌우만 움직이는 걸로 해서 내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삼각대가 카메라는 고정을 시켜주고 흔들림 없이 방향만 바꿔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촬영으로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정방형으로 사진을 못 찍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가로로 찍은 사진이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쓰면 되는데, 카메라 메뉴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네, 크롭 또는 자르기 표시인데요. 이런 표시를 선택을 하거나 편집에 들어가면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를 이용해서 정방향 또는 파노라마로 잘라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색다른 포맷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